지식 배달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배달입니다. 여러분은 방사능 홍차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2006년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부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방사능이 든 홍차를 마시고 사망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홍차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 210을 근거로 푸틴이 그 배후에 있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폴로늄 210은 청산가리보다 2억 5천만 배 강한 맹독성 물질로 주요 생산국은 러시아였는데요. 푸틴과 러시아는 이를 부정했지만 유럽 인권재판소는 결국 영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배신자에 대한 푸틴의 보복은 러시아 국민에게도 거리낌이 없는데요. 이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3월 16일 푸틴은 러시아 관료들에게 러시아 국민은 진정한 애국자와 인간 쓰레기, 배신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 입속으로 들어간 곤충을 뱉어내듯 이들을 거리로 내몰아라 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던 마리나 두브로바는 8학년 학생들에게 전쟁 없는 세계에 대해 노래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번 전쟁은 실수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이 찾아와 우크라이나를 옹호한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한 뒤 두브로바를 신고하기에 이르는데요. 며칠 후 학교에 경찰이 찾아왔고 이후 두브로바는 법정에 출두하여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또한 도덕적인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스크바 서부 한 컴퓨터 수리점에 진열된 모니터에서 전쟁 금지라는 문구가 나왔고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게 주인인 마라트 그라체프는 경찰에 체포되어 약 15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엇이 러시아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푸틴의 공포정치 강화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홍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과거부터 푸틴은 배신자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엔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자는 배신자다 며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배신자라고 낙인 찍으며 공포정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푸틴은 현재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법률까지 제정함과 동시에 경찰까지 투입하여 더욱 강력한 보복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인권단체 OVD 인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1만 5천 명의 국민이 러시아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되었고 900명은 평균 10일 정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체포된 후 구타, 협박, 폭언, 심한 경우 강간까지 엄청난 수모를 겪었으며 풀려난 뒤에도 시위 참여를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였다는데요. 일부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시내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던 알렉산더 테플리아코프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위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구금 중 한 경찰은 내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렸고 다른 경찰은 내 다리에 총을 겨누며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이름을 말하라고 했다. 그들은 나를 당장 죽일 수 있다고 협박했다. 며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석방 다음날 도망치듯 러시아를 출국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탄압에 언론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상하신 대로 푸틴은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모든 뉴스에 대한 검열은 물론 법률을 개정하여 해당 언론사에 대해 징역형까지 불사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수작전이라는 표현이 아닌 침공, 전쟁,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러시아에 있는 외국 언론사들은 일제히 러시아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허위 정보에 관한 러시아 당국 검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의 CBS, ABC,
CNN 및 캐나다 CBC도 러시아에서의 보도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SNS까지도 통제를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국영방송에서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이유로 접속을 제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례적인 공포정치를 행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을 받는 와중에 국내에서만큼이라도 전쟁의 정당성을 비롯한 자신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포정치는 자국 내에서만큼은 효과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푸틴을 전범으로 칭하며 규탄하는 국제 정세와는 다르게 러시아의 독립조사기관 레바다 센터는 현재 푸틴의 지지율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63%에서 83%로 수직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정말 압도적인 인기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푸틴이 반대 시위를 무참히 탄압한 결과 3월 13일 이후 러시아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정말로 무섭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서 빨리 이러한 공포정치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고 계시는데요.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하여 다음에 올라올 더 좋은 영상을 놓치지 말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